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도 있네요. 오늘 조금 어려웠죠,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8회 문법 규범 아침 특강이고요. 여러분, 처음에 용비어천가 125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비어천가 뭔지 전혀 몰라도 한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훈민정음 제자원리 배웠고 글자 운영법 다 배웠죠. 그러면 훈민정음을 만들어 놨으니 훈민정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훈민정음 가지고 최초로 만든 작품이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의 의의가 훈민정음으로 만든 최초의 한글 작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용이 날아서 하늘을 다스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건국, 조선 건국의 천명성을 말하는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25장이고요. 이 내용을 살짝 봐드리면 천세우희, 천세 전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미리 정하신 샤샤샤, 샤 떴죠, 샤. 그때 우리 높임법 샤 뭐라 그랬어요? 주체 높임법. 누군지 모르지만 뭐 하느님이든 누가 높으신 분이 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체 높임이 나왔죠, 샤. 한수북에, 한강 북쪽에, 한양이죠. 한강 북쪽에 누인계국 하샤, 또 나왔죠, 주체 높임. 말씀드린 대로 나옵니다. 덕을 쌓아서 누적해서 나라를 열었으니 복년, 이 어떤 해를 점을 쳤다 이거죠. 나라의 운세를 점을 쳤더니 세상에 가시 없으시니, 이 가시 가장자리예요. 끝이 없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가는 나라다, 이런 얘기죠. 성신이 니즈샤도, 성신은 성자신손, 후대 왕을 얘기하고요. 니즈샤도, 그때 두음법칙 없었죠? 이으셔도란 얘기예요. 샤, 또 나왔죠? 주체 높임. 성신이 높으신 분이니까 이즈샤도, 이렇게 샤도로 나오죠. 경천근민 하샤샤 떼어있죠. 경천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하셔야 더욱 굳으시다, 굳건해지실 것이다. 자, 여기 또 이다, 이까, 그때 말씀드린 요 형태 나오죠? 기억나세요? 시샤는 주체 높임, 이다, 있다, 예디용 뿅뿅 나오면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뭐다?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그럼 높은 사람이 나오겠죠. 임금아, 임금님 나오시죠? 듣는 사람이 높으신 분입니다. 임금아 아르쇼셔, 낙수의 산행가 있어서 하나빌 믿으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높이는 말이니까 상대 높임법이 나왔고 주체 높임 나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하나라, 중국 하나라 태강이 그 할아버지가 되게 되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왕인데 그 우왕의 덕만 믿고 맨날 산행 가서 사냥하고 노는 거예요. 정사는 게을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용비어천가 125장은 후대 왕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정답은 2번이었고,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1번 조선 세종 29년 1447년에 간행된 악장서사시다. 맞습니다. 악장은 궁중음악을 얘기해요. 노래 가짜죠? 궁중음악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코멘트를 드리면 훈민정음은 1443년 창제, 6년 반포죠. 훈민정음. 그럼 훈민정음 가지고 작품을 만들려니까 그 후에 용비어천가는 발행이 됐겠죠? 발행이 됐어요. 편찬이 되고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1445년에 편찬이 돼요. 만들어지는 거죠. 편찬이 되고 7년에 간행이 됩니다. 용비어천가. 이거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암기를 시켰냐? 훈민정음은 369, 36, 3년, 6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홀수, 바로 다음 나오는 홀수가 용비어천가의 편찬 간행이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저는 이렇게 외우고 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369하고 57 이렇게. 그 다음에 경천근민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함. 이거 PPT랑 지금 시험지랑 일치가 안 되고 있죠? 이거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함이 맞고요. 3번 성자신손은 성신은 성자신손의 준말으로서 위대한 선대 왕들을 지칭한다. 맞습니다. 6조, 조선 건국 개국 공신 6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비어천가는 조선 개국에 서사시면서 한글로 만든 최초의 작품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의가 되겠고 5번은 전반적으로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담고 있는데 125장은 후대 왕에게 주는 권계가 주체가 된다. 맞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총 125장이에요. 이게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1, 2장은 조선 건국의 천명성, 개국을 하는 거는 하늘의 뜻이다. 천명성을 얘기하고 있고 3장에서 109장은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사대주의가 좀 있었죠. 그래서 중국 고사 그리고 육조, 이 우리 선대왕 육조의 고사를 서로 대꾸를 가지면서 중국 왕들은 이랬다, 우리 왕들 이랬다. 그러니까 똑같이 훌륭하다. 약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조부터 125조는 이제 후대 왕들에게 이런 식으로 권계를 하는 내용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비어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 2번 들어가겠습니다. 의성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어요. 의성어는 뭐죠? 소리를 따라하는 거죠. 의성어, 의태어는 감각어고요. 소리를 흉내내는 건 의성어, 찰랑, 뭐 예를 들면 딸랑딸랑 이런 거.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거죠. 모형. 뭐 출렁출렁. 근데 보통 의성어, 의태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밑줄 친 부분이 뭐냐. 동사나 형용사의 수식어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의성어, 의태어는 다 부사거든요. 부사의 특징은 뭐예요? 부동형, 동사, 형용사, 용언을 수식하죠. 그런데 동사, 형용사의 수식어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면 다른 거를 또 수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 답이 3번이에요. 콜록콜록은 뒤에 있는 기침 소리를 수식합니다. 명사를 수식하지 잠이 깨었다가 갑자기 콜록콜록이 잠이 깨었다를 수식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부사가 아주 드물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부자다. 아주 부자. 오직 믿음.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새큰새큰이 아프다. 철썩 부딪히다, 스르르 잠들다, 들다, 졸졸 흐른다. 다 용언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을 잘못 고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 몇 번이죠? 1번. 정답 나왔습니다. 1번이에요. 단속반이 나타나자 물건을 걷어갔다. 걷어가 맞아요. 걷어는 틀린 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을 정리하다 이런 거는 원형이 거두다예요. 여기에 안어가 붙겠죠. 그래서 거두어, 거둬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두다의 준말이 뭐냐? 준말이 걷다예요. 준말. 준말 뒤에 모음어비가 붙을까요? 못 붙죠.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어가 바로 붙을 수 없어 겉어로 활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두어, 걷어로 활용을 한다. 똑같은 예시가 있으면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가지다가 있어요. 가지다의 준말은 갖다입니다. 이때도 활용은 마찬가지예요. 갖다가 준말인데 준말 뒤에 모음어미 못 옵니다. 그래서 가즈는 활용을 하지 않고요. 가지다가 바로 활용을 해서 가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비읍 불규칙. 비읍이 오나우로 바뀌어야겠죠? 설운 맞고요. 가엾은 똑같죠? 비읍이 오나우로 바뀌어야 되겠죠? 가여운 맞고요. 파랍니다는 파랗다가 습니다와 결합을 할 때 히읗이 탈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고 들렸다가는 아니죠. 어디에 들르다가 닿죠. 어디에 들르다. 장소에 들르다. 들르다는 의탈락 동사예요. 그래서 의가 탈락하면 들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들렀다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이 들렸다가는 들리었다가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는데 이때 들리다는 듣다의 피동사 그죠? 소리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4번 들어갈게요. 밑줄 친 어구에 포함된 어미의 문법적 혹은 의미적 기능. 이 질문 자체가 어려웠죠? 문법적 혹은 의미적 기능 이렇게 해서 헷갈리셨을 텐데 일단 밑줄을 봐요. 항상 밑줄을 보세요. 밑줄을 보면 앞에 뒤에 문장이나 단어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어미는 다 연결어미란 얘기겠죠. 연결어미란 얘기죠. 어미라고 이미 얘기했으니까 접속조사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연결어미다. 그럼 연결어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등적 연결어미냐 아니면 종속적 연결어미냐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되고, 대등은 뭐냐? 나열하거나 대조하거나 선택. 그냥 요거 아니면 요거, 요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종속이 중요하죠. 종속은 여러 가지 다 들어가요. 뭐 원인, 조건, 목적, 양보, 시간관계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을 때는 앞뒤 문장을 순서를 바꿨을 때 의미가 바뀐다. 어색하거나 바뀌어진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대등적 연결어미가 맞고요. 정답은 5번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문장이었을 거예요.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대요. 이게 원인이 되니까 탈이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꿔버리면 탈이 나고 상한 음식을 먹었다. 이상한 사람이죠. 탈이 났는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상해진다. 그래서 종속적 연결어미는 5번이다. 나머지는 대등적 연결어미였습니다. 그 다음 5번. 기역과 니은의 특성을 보이는 단어를 나열해야 돼요. 기역을 일단 볼게요. 의미에 특수하래요. 약간 애매해요. 그럼 여기 쉼표가 있으니까 쉼표 뒤를 볼 이유는 없어요. 의미가 끊기니까. 앞에 봐요. 전자의 경우는 의미에 특수하래요. 그럼 전자후자가 나와야 되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겠죠. 축소되는 경우, 확대되는 경우. 즉 기역은 뭐다? 의미에 특수하긴 특수한데 축소된 경우를 찾아라. 이런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세요. 타락적 변화. 와, 이것도 뒤에 내용 볼 필요 없는 거죠? 연결되는 거니까. 뭐냐? 의미 평가 변화가 타락적으로 변한대요. 조금 더 보면 개선적, 타락적 두 가지 의미죠.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의미 영역이 확대, 축소는 잘 아세요. 이동까지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확대, 축소, 이동 중에 의미가 더 좋아진 게 있고 더 나빠진 게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타락은 얘도 나쁜 거죠.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공무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은 나쁜 겁니다. 그 의미가 좀 더 안 좋아졌다. 타락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놈은 사람, 남자를 얘기하다가 놈이라는 비속어로 바뀌지만 놈이라는 남자를 낮추어 말하는 말로 의미가 축소됐어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고요. 계집도 여자를 얘기하다가 여자를 낮추어 말하는 말로 의미적으로 타락을 겪었죠. 물론 축소도 맞지만 그래서 축소 타락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결에는 뭐냐? 종친을 말하다가 민족까지 의미가 확대됐죠. 그리고 영감도 원래는 벼슬을 얘기하다가 중년 노인을 얘기하는, 중년 남자를 얘기하는 걸로 의미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장인 같은 경우에도 기술자에서 예술가까지 모두 확대됐고요. 마지막으로 마누라는 뭐 상전이나 왕과 왕후의 칭호에서 부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타락과 의미의 이동을 겪은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 몇 번이죠? 여기까지 푸셨나요? 그죠? 2번이죠. 거저는 부사고요. 빈손으로 라는 뜻입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겠죠. 돌잔치에. 그리고 나서 1번을 보면 봉오리 아니고 봉우리예요. 자, 산은 봉우리고요. 꽃은 쬐까맣죠. 봉오리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커트는 제치니가 아니고 젖히는 거예요. 젖히다. 젖히다. 커튼, 코트, 이불 다 이런 예시입니다. 커튼, 코트, 이불 이런 건 다 젖히는 거예요. 안쪽을 바깥으로 보이게. 여러분 버버리만 생각하시면 아시죠? 젖히는 거예요. 안쪽을 바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하나 더 의미가 있으면 의자를 젖히다는 의미도 있어요. 약간 기울이다라는 의미도 젖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자를 젖히다. 제치는 건 뭐냐? 앞에 선수를 제치는 거죠. 우위에 서다. 제치고. 그래서 번거롭거나 거치적거리지 않게 처리하다, 우위에 서다 이런 게 제치다고요. 밭대기는 밭에 나오는 작물을 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사오는 거죠, 작물을. 그래서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밭에서 농사를 지어 사는 형편이다라고 할 때는 작은 땅을 얘기하는 밭되기, 떼기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셔츠 위에 잠바를 위옷이 아니고요. 겉옷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옷이고요. 위아래를 구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7번.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4번이었죠. 만족스럽다예요. 만족스럽다는 비읍불규칙이죠. 비읍불규칙.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뒤에 오나우가 나와야 됩니다. 만족스러운으로 활용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만족스러운으로 축약형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아요. 자랑스럽다도 있어요. 자랑스러운 이렇게 쓰셔야지 자랑스런 이렇게 축약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비읍 불규칙인데 얘만 오나우로 없앨 이유가 없잖아요. 예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뭐뭐스런 이런 형태는 없다. 이런 형태를 활용하지 않는다.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1번부터 보면 말하라 마라 둘 다 표준어죠. 말하라 마라 마라 마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 그러고 나서 맞죠? 그리고 나서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가 맞아요. 어떠냐 어떠냐 이 야의 성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어떠냐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 8번으로 들어갈게요. 8번 여기 똑같죠? 맞춤법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쓴 것은 정답은 4번이었고요. 이건 잘 쓰셨어요. 1번부터 보면 치루어 나왔죠? 선생님이 아니라고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담가 같이 해주세요. 잠가 치러 서슴다 하나 더 삼가다 그렇죠. 독수리 용제 나왔죠? 요거는 주구장창 나옵니다. 담가 잠가 치러 서슴다 삼가다 치러쓰니로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야 되겠죠. 이 자리를 대신해서 이 자리를 이용해서 빌려고요. 빌어는 소원이나 잘못을 비는 거예요. 소원이나 잘못을 비는 거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줍다도 비읍 불규칙이죠. 그러면 뒤에 오나오가 나타나야죠. 의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주우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간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살을 애는 에서 애다를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애다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추위가 살을 애다는 거잖아요. 애다는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참고로 에이다가 있죠. 에이다는 피동이죠. 피동이라는 거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대상 주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이 에이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살을 애는 거고요. 무엇이 추위 같은 것이 살을 애는 거고 에이다는 피동의 대상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살이 에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활짝 개다의 활용형은 그냥 니은이 붙습니다. 갠, 활짝 갠 날씨. 괜히 부적절하게 피동표 접사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활짝 날이 개다 이대로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그 다음 9번 들어갈게요.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진술 중에서 틀린 것은 이거 쉬웠죠? 이거 몇 번이죠? 그렇죠. 5번이죠. 모음 앞에서는 GDB라고 그래놓고 모음 앞에 K로 돼 있죠? G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10번. 문장이 가장 바르게 쓰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성 안에다 포격을 한 것을 보면 여기에 동일 주어죠.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농성하려는 의도를 짐작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선지에는 뭐가 문제냐? 1번은 일본에게 유정명사 아니죠? 일본에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PPT가 수정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선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아직도 연탄을 수레로 휴대하여 나르고 있다. 그렇죠? 휴대하다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어 나르다로 바꾸셔야 되고 싣다는 사람과 물건 다 해당되는 걸로 바뀌었죠. 사람과 물건을 다 실을 수 있습니다. 네, 3번. 시민단체들은 전면 폐기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했다. 폐기할 것을 이 사람들은 주장하거나 요구했겠죠. 이 항의는 반대로 주장하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주장하다. 그래서 이게 많이 쓰이려면 삶을 파괴하는 정비계획에 항의했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정비계획을 폐기할 것은 요구하다, 주장하다, 요청하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름지기는 뭐와 호응한다? 뭐뭐 해야 한다와 호응합니다. 힘써야 한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힘써야 한다. 자, 됐습니다. 10문제 잘 다 풀었고요. 올라가서 복습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